춤추듯 자유롭게를 표방하고 있는 박진영 병원의 원장 박진영입니다. 저는 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기영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시술법에 대해서 저희 병원의 센터장님이신 권 박사님 모시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어렵지만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아주 바쁘신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신 한번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꼬리뼈로 내시경을 보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그거 맞죠? 센터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시술이 이제 꼬리뼈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꼬리뼈 쪽으로 해서 국소 마취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꼬리뼈로 관을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약을 주입해주고 염증을 없애는 시술이 지금 일반적으로 아직도 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술은 단점이 병변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시암 영상을 통해가지고 엑스레이 화면을 측면하고 정면 사진 찍어가지고 대략의 이제 카테터 위치를 보고 신경이랑 디스크 위치를 확인해서 거기다가 이제 약을 주입해주고 유착을 좀 녹이는 정도 단계인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결과가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시술 후에도 또 계속 아프다, 저림이 안 없어진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거는 그러면 펜이라고 네, 일반적으로 펜 시술이라고 꼬리뼈 신경성형술이라고 얘기하는 펜이라고 하는 그 시술 방법입니다. 저거는 그림자를 보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예, 실제 영상을 볼 수는 없고 그림자로 의사가 대략 위치를 유추를 해가지고 유착 박리 이 부위가 아마 병변 부위겠다 싶은 곳에다가 MRI를 보고 MRI랑 보고. 수술 중에 이제 시암 영상을 보고 판단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저것도 효과가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받으셨던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일반 펜 카테터보다 굵기가 훨씬 다릅니다. 꼬리뼈 내시경 카테터는 이 속에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굵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차이점은 내시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전에 펜 시술은 내시경이 아니기 때문에 병변을 정확하게 의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꼬리뼈 내시경은 이 속으로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변 부위가 어느 정도 유착이 있고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많이 증식이 되어 있는지 또는 뭐 디스크가 신경 압박하는 부위를 의사가 눈으로 보면서 그 부위를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펜 시술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굵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굵으면 아플 것 같은데요? 왜 굵으냐면 이 속으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 내시경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테터는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어진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신경 주변을 유착을 박리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면 마취와 경막의 마취를 같이 시행해야지 환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레이저까지 넣어가지고 디스크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레이저를 안 쓰기 때문에 카테터 굵기는 조금 가늘어졌어요. 그래도 이게 굵은 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술할 때도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는 수면 마취라든지 경막의 마취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국소 마취만 했었기 때문에 시술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경막의 마취랑 국소 마취에다가 수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위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자고 일어나면 시술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시술 중에 크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술할 때도 환자가 잘 주무시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더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수면 마취나 경막의 마취를 하면은 전신 마취를 안 하면 연세 드신 분이나 내과적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하기 힘든 분 이런 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안전한 방법이겠는데요. 그러면요? 단 경막의 마취랑 수면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조금 하기는 힘들고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술 중에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맥박수가 뭐 20회, 30회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취랑 수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취과 전문의가 꼭 같이 해서 일반 마취를 하는 수술처럼
것처럼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저기 마취과 선생님만 계시면은 위험하진 않으신 거죠? 네네, 마취과 선생님이 꼭 계셔야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떨어지는 분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마취과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다시 다 조치를 해주셔야지 시술이 안전하게 끝납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원장님? 시간은 제가 직접 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끝나는 수준입니다. 뭐 길진 않네요. 네.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이전에 저도 펜 시술을 많이 했었지만 그때는 좋아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이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 이분은 반드시 좋아지겠다. 결국 또 그분은 나중에 마취 다 깨고 다음 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펜 시술이 한 50%, 60% 정도의 만족도라면 이 시술은 한 80% 이상의 만족도를, 환자 만족도를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 시술을 영역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또 이전 수술했던 자리에 네네. 유착이 있는 부분들도 직접 그 부위를 보기 때문에 유착된 신경하고 디스크 사이를 화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안전하게 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계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시술하면서 자세히 보고 고민하는 부분은 꼬리뼈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네. 이 구멍이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3D CT를 꼭 찍어서 아, CT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CT로 들어가야 될 자리, 이 자리가 충분히 넓은지 어떤 분들은 아예 없어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술이 안 되거든요. 그걸 판단하지 않고 들어가면 이 카테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술을 못하는 거죠.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점은 꼬리뼈의 구멍이 없는 분들은 이 시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수술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꼬리뼈로 들어가는 그 구멍이 네. 나이랑 상관이 있나요? 나이랑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나요? 네, 태어날 아, 때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막히고 더 막히고 그렇지는 조금 않습니다. 이쪽 부위는 크게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네. 퇴행성 변화가 와도 뭐 골격이 많이 자란다든지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로 세이크럴 히아투스라고 하는 네, 네. 구멍의 크기가 결국은 이 시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고 그것이 또 이 시술의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의 한계점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펜 시술을 할 때 제일 조금 두려워가 하는 부분들이 카테터가 그냥 신경을 뚫고 경막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여기다가 조영제를 또 넣어서 네, 확인을 맞아요. 합니다. 그런데 조영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조영제가 알러지 있는 분들은 쇼크가 위험하나요?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술은 조영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막 안쪽인지 어떻게 보고 바깥쪽인지 내시경을 넣어보면 경막 바깥쪽에는 지방층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 팻이 보이면 이거는 안전하게 경막 외쪽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경막을 뚫고 들어가면 그 루트들이 보여요. 신경들이. 네. 아 그러면 여긴 뚫려서 안 되는구나 해서 이 내시경 화면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를 쓸 필요가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가 보네요. 해상도가 처음에는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서 구체적인 신경 가지까지 다 확인이 되고 해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적응증도 굉장히 넓겠는데. 네네. 협착증뿐만 아니라 뭐 중등도 단계의 디스크라든지 박 원장님께서도 내시경 하시다가 네네네.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디스크인데 내시경으로 그게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죠. 확인이 안 되면 답하시잖아요. 네, 또 확인하려면 이게 뼈를 갈아야 돼요. 만약 네. 예를 들면 네. 근데 가는 경우는 없지만 네. 예, 간혹 굉장히 이게 다 나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꼬리뼈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올라가면서 혹시 안 나온 조각이 있는지 네, 다 볼 그것도 수 확인이 있다. 가능하고 몇 케이스 하셨잖아요. 같이 컨바인 해가지고 하셨죠. 그래서 네. 남아있는 조각은 또 제가 이 카테터로 네, 네. 밀어 올려가지고 네. 다시 또 옆쪽에 있는 내시경으로 빼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더 깨끗하게 제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표적인 소견이 있나요? 이분은 굉장히 많이 아팠겠다라든가 네. 이분은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소견이 있을까요? 내시경 내시경 화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얇은 거미줄 같이 네네.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게 이제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에 네.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 섬유화가 일어나기 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 얇게 보여요. 얇게 보이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완전히 밴드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그 제거하기는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게 제거될 때는 또 이런 느낌이 옵니다. 카테터 이게 샤프트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훨씬 더 정확하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박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밀어서 당기고 밀어서 당기고 이렇게 해서 훑어가지고 그 유착이 떨어지면 이 신경이 딱 들러붙어 있던 신경이 이제 뛰어요. 네. 속에서 이제 맥이 생기면서 그 신경이 그 디스크랑 신경 그래, 사이가 진짜 유착이 다리가 움직일 때는 신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들러붙어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고 뭐 엉치가 아프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박리를 다 하고 나면 신경이 아주 자유롭게 뜹니다. 그러면 아 이분은 이제 병실 가시면 이제 저림이 이제 다 없어지고 많이 만족해 하시겠구나라고 이제 시술하면서 확신을 다 가질 수가 있죠.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그 대안도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이 힘들고 물론 펜 시술도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펜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네. 또 해야 되는데 당장은 못 하겠다. 그런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가족한테 뭐 일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시술을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을 받고 나면은 디스크 크기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저도 이게 신기했는데. 들러붙어 있던 게 염증 제거하고 나니까 디스크 크기가 네, 네, 시간 네. 지나면서 저절로 줄어요. 이게 보통 원래 좀 탈수가 일어나면 네, 네. 사이즈가 줄긴 하지만 시술하고 며칠 사이에 그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 절개 수술이든 다른 수술의 대안으로서도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몸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네. 치료를 하는 거니까 무작정 통증을 약이랑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억지로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시술을 간단하게 받으시고 편안하게 좀 일상생활 하시는 게 네.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전이증 있고 약간 올라간 분들도 네. 다음날 그 사진 찍어 보니까 오히려 그 공간이 줄어들었다. 많이 넓어지고 디스크는 줄고 의외로 또 그 정도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종종 관찰이 되니까 저도 좀 놀랄 때가 깜짝 있어요. 놀라고 있나요? 예. 아, 원장님도 네, 저도 놀라시죠? 놀랐어요. 신경성형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여기 네. 그림자를 보고 했던 신경성형술은 사실은 약에 의존했던 게 맞죠. 네. 박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래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뭐 원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신경을 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에 의한 그런 효과가 많이 있었고 또 꼬리뼈 신경성형술이 그래서 이제 풍선, 그죠? 네. 풍선도 이제 저기다 달아가지고 하는데 권 박사님이 설명하시고 있는 이거는 보고 제거를 하니까 네. 풍선이나 이런 거보다는 필요가 효과가 없죠. 뭐 훨씬 높고 네. 또 센 약들, 뭐 스테로이드, 강한 스테로이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항염증성 아주 강한 약들, 몸에는 조금 해로운 이런 거 안 쓰고도 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그래서 물리적인 치료하고 화학적인 그렇죠, 치료 그렇죠. 두 가지를 나눠봤을 때 기존 펜 시술은 화학적인 치료에 좀 의존을 많이 의존하는 했었던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정확한 그 부위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MRI하고 실제 몸하고 그다음에 C암 영상에서 부위랑은 조금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정확하게 갔구나 생각했는데 실제 위치는 더 다른 부위에서 약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거를 하려고 여기다 풍선을 달았던 거죠. 네. 사실은.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풍선 신경성형술이 있는 거고 네네. 물리적인 걸 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풍선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네. 눈으로 보고 하는 그죠? 거죠. 예, 눈으로 보니까 네. 본 것만 믿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확실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확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매하고 그러면은 이게 멈춰야 되나 어디까지 더 해야 될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다가 이게 하는 게 맞는가 네. 두려워지면 완수를 못 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네. 이게 눈으로 보니까
좀 더 확신이 생기면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점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인 것 같고 어쨌든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그 이전에 펜 했을 때 컴플레인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꼬리뼈 내시경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컴플레인들이 아니, 거의 없는 것 권 같아요. 박사님 얼굴도 피셨어요. 네. 그 환자들이 좋아지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인기가 조금 네, 인기가 올라가는 지금 것 많이 네, 얼굴도 피셨고 아주 요즘 아주 좋아지셨더라고요. 그 이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EN이라고 네, 하고 네. 유착 박리술, 꼬리뼈로 내시경 보면서 유착 박리. 눈으로 직접 네. 유착을 박리하는 효과가 극대화시킨 건데 이거를 선두주자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근데 뭐 이런 시술들 가지고 논문 쓰거나 이런 분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는 이제 SELD라고 해서 레이저로 사용해서 이 디스크를 직접 레이저로 태우기도 네네.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부터 좀 했던 술기가 돼가지고 그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오히려 좀 가는 카테타고 신경성형술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고 이 방법이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당장 의사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 조금 네. 두려운 게 이전에 이제 꼬리뼈 내시경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꼬리뼈 내시경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해부학적인 모양이라든지 또는 신경 손상이 될 위험성에 대한 좀 두려움들을 가지기 때문에 시작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아직 다른 병원들이 시작을 안 한 데도 네, 많고 네. 또 한다 해도 한두 케이스 네, 이렇게 정도 조심스럽게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경험이 같아요. 없었으면 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너무 좋은 시술인데 환자들한테도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인데 이게 좀 여러 군데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이 좀 있긴 해야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다시 시도를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 선생님 있는 네, 그런 네. 준비된 그 병원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10년 전부터 이렇게 SLD라고 이제 레이저 쓰던 그 네, 네.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또 여러 병원에서 조금씩 선생님들이 또 이 시술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이 시술을 많은 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개수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전국에서 얼마만큼 네, 네. 많이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안전하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됐고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에 더 만족합니다. 물론 풍선 신경성형술이나 그냥 신경성형술 자체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별로 없지만 지금 EN 염증 제거술 이거는 내시경으로 보고 하면은 어떨까요? 이게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게 오히려 좀 덜 생길까요? 시술 중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다른 것보다도 출혈이거든요. 네. 경막의 출혈인데 일반 펜 시술은 볼 수가 없어요. 피가 나는지 아닌지. 시험으로 출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를 네. 봐서는 이제 혈종은 그림자를 안 보이니까요. 시술을 하다가 혈관 손상이 조금 있어서 피가 고여가지고 아픈데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통증이 많이 오잖아요. 흡수될 때까지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좀 출혈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부분인데 꼬리뼈 내시경을 하면 출혈이 보입니다. 미세 출혈이라든지 그런 이전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클롯이 생긴 그 자리도 보이고 합병증은 뭐 부작용은 어쨌든 출혈이 제일 흔하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통로가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좁은 분들은 이 카테터 시술을 하고 나면 꼬리뼈가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거기가. 여기 부위가 오래 가진 않겠죠? 네,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에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골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시술 부위에 바늘 들어가는 자리가 그쪽에 미세 출혈이 있어서 아픈 부분이고 신경 주변에 이제 출혈은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 마취 문제도 좀 있고, 안전하겠죠. 네, 마취도
척수마취에다가 수면하고 시술하면서 대부분 출혈 같은 것도 있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는 꼭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일 퇴원하고 이렇게 해서 위험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마취 문제도 깨고 나서도 언제든지 뭐 심장이나 이런 혈압 변화나 맥박수 변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EEN이죠. 신경 박리술, 염증 제거술, 염증 제거술이 유착 박리술이. 유착 박리술. 예, 정확한 말은 말은.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어쨌든 유착 박리술이고 그 전에 신경 성형술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네. 다재다능한 아이가 나온 것 같은데 네. 탄생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경 성형술도 비용이 아주 낮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카테터도 더 두꺼워지고 이게 기능도 더 많아지고 또 거기다가 또 이 내시경도 집어넣고 네. 이러면은 이 비용이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시경을 일회용으로 쓰면 더 비싸지니까 내시경 지금 겉에 있는 요거는 일회용이겠죠? 내시경은 일회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소독이 잘 되는 그러니까 그만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병원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안 갖춰져 있으면은 감염 위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용하고 내시경 그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이 속에 또 가느다란 구멍이 네네. 하나 더 생기고 네네. 이렇게 해서 또 움직이는 기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용은 그 원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게 국산이 됩니까? 국산도 있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미국 개발된 제품이고 이게 이전에부터 SELD라고 할 때부터 네. 하던 업체에서 EN 전용으로 개발한 그럼 물건. 이 신경성술 이 기구는 국산이 많은 대부분 네, 국산으로 국산이 알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는 거 아닐까 하는 가격은 조금 많이 비싸집니다. 좀 많이 비싸지나요? 네, 그런데 싸고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격은 원가는 조금 훨씬 더 비싸고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뭐 환자분들이 부담이 조금 더 늘더라도 그래도 수술비보다는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수술비보다는 훨씬 네, 싸죠. 싸게. 그다음에 이 카테터도 뭐 소독 부분으로 보셨는데 그 내시경 자체는 우리 그 일반 기구 소독하듯이 똑같이 소독을 합니다. 네. 오토크랩을 해서 소독하고 그래서 전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네. 해놨기 때문에 환자 하루에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면 그만큼 전날 소독을 깨끗이 해가지고 사용하니까 안전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내시경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한 사람 쓰고 나면 이제 다음 날 쓸 수밖에 없으니까 소독을.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그게 비쌀 텐데 내시경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럼 대략 몇 개 정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많이 없겠다. 비밀이군요. 예, 영업 비밀. 예. 그러니까 소독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네요. 얘도 이제 버리긴 하지만 내시경은 소독해서 쓰는 거니까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또 꼬리뼈 내시경 국산 장비도 있거든요. 근데 국산 장비는 일체형이에요. 내시경을 여기 끝에 렌즈를 달아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네. 일체형 국산 장비 업체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것도 써보고 네. 써봤는데 두께는 같은데 처음 들어가면서 이 경막 주변에 팻이 많잖아요. 지방이. 그렇죠. 이 렌즈가 지방에 한번 딱 접촉이 되고 나면 화면이 뿌얘져요. 또 염증도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뿌얘지고 나면은 이 모니터 화면이 그냥 뿌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테터를 다 빼가지고 닦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터는 1위로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뿌얘지면 이것만 빼가지고 다시 닦아서 넣으면 시술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테터를 다시 처음부터 안 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써보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게 수술 시간도 줄이고 정확성도 좋고 예우랑도 관련이. 네, 자꾸 새로운 길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넣었다가 다시 들어. 안 그러면 뭐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은 펜 시술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 속에 닦아가지고 다시 넣어서 볼 수 있는 이 장비가 더 낫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래야지 제가 또 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모든 환자들한테 다 쓸 수 있긴 한데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나빠져 있는데 통증 때문에 못 걸으시고 잠 못 주무시고 이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일단은 최선의 초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경막이 얇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잘 찢어지죠. 그래서 이 카테터 넣었을 때 찢어진지 안 찢어진지 몰라요. 다이 넣고 이제 작업하다가도 중간에 손상돼서 찢어지면은 다음 날만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러죠. 네, 맞아요. 이거 신경성술은 이제 조영제 쓸 때도 보면은 네.
두통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네, 분이 네. 많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에는 네. 예, 그런 건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시경 화면이 저 의사의 눈으로 직접 해서 확인해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런 리스크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저 젊은 사람들 잠깐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예, 그럴 때도 이제 치료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이 비싸다 그러시면 환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겁을 잔뜩 먹고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러는데 많이 비싸다 그러면은 금액은 딱 말씀하시긴 뭐하지만 이 신경성형술에 비해서 2배까지 비쌉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까? 한 20-30% 정도 아, 20-30%. 예, 더 부담하시면 돼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한 20-30% 정도. 이거 요즘 뭐 많이 비싸다 그러셔가지고 뭐 2-3배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권 박사님 모시고 EN 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워낙에 섬세하게 또 잘 하시고 계시고 환자분들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많은 저희 병원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유쾌한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